원룸 투자로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원룸의 정확한 장단점을 알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 부자 만들기 다담TV에 오신 것을 진심 환영합니다.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시그널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참 많죠. 차익형 부동산 투자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수익형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한 점점 늘고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 중에도 원룸 투자를 고민하지만 워낙 원룸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종류도 많고 각각 세금, 대출, 운영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오늘은 그중에 원룸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 하나를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가구 주택이 무엇인지 법적 정의와 현장 구별법. 두 번째,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다가구 주택의 장점과 단점. 세 번째, 다가구 주택 7, 80%가 불법입니다. 진짜인가? 다가구 주택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비슷비슷하고 그놈이 그놈 같죠? 네, 그렇습니다. 원룸 건물은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에 따라 세금, 대출, 매매 방식도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기준 다가구 주택의 요건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 두 번째 건축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세 번째로 세대수는 19세대입니다. 네 번째로 소유주가 1인 소유, 즉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가 됩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다가구 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법조문만 들으면 와닿지 않죠. 현장에서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1층에 필로티 구조와 주차장이 있으면 다가구 주택이 됩니다. 최근 10년 이내 신축 다가구 주택은 외관상 5층으로 지어지죠. 실제 구성은 이렇습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 되고요. 층수에는 산입이 안 됩니다. 2에서 4층은 다가구 임대 세대로 법적으로 3계층, 5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주인 세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 층수가 딱 3계층이 되어 다가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통 대지평수 100평 이상에서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의 투자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월세 소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5층 근린시설 공간을 주인 세대로 활용하면 40평 안팎의 넓은 공간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아래층 세입자들에게 매달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필로티 구조로 1층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요즘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주차장입니다. 1층 필로티로 주차가 확보가 되면 공실이 줄고 임차인들이 오래 거주를 합니다. 주차장 확보는 임대사업의 커다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세대 구성이 자유롭습니다. 대부분의 다가구들은 원룸, 1.5룸, 투룸 등의 다양한 세대를 형성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원하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방이 넓고 독립취사가 가능합니다. 다른 종류의 원룸 건물에 비해 다가구 주택은 방이 평균 9평 안팎으로 경쟁 건물 대비 넓고 쾌적합니다. 조건이 비슷한 임차인들은 무조건 넓은 방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독립취사까지 가능하니 임차 경쟁력이 높고 공실이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금융활용, 대출에서도 유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적용되어 LTV, DSR 기준으로 대출 활용이 가능하고, 다중주택은 LH 전세대출이 나오질 않는 반면 다가구 주택은 LH 전세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임대 운영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금 구조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 핵심 중 핵심이 됩니다. 절세 측면에서 다가구 주택을 따라올 수익형 부동산이 없는 거죠. 건물 전체를 팔아도 1주택 양도로 처리되고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 충족 시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종부세도 1주택 기준 적용이 되어 다주택 중과세가 없게 됩니다. 호실이 10개든 15개든 세금 계산은 집 한 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다주택 규제가 강한 시장에서 이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의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투자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단점들입니다. 유튜브에서 다가구 주택 영상을 찾으면 대부분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하죠. 저는 오늘 현장에서 직접 본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에 이걸 아셨다면 후회할 확률이 절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구 주택은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20억짜리 다가구를 산다고 하면 취득세 약 2,400만 원에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수선 인테리어 비용까지 더하면 실질 초기 비용은 20억 5천만 원 이상이 듭니다. LTV 50%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자기 자본만 10억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회비용이 막대합니다. 10억을 연 4% 예금에 넣으면 연 4천만 원이죠. 대출 이자 세금 수선비를 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이 예금과 비슷한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자금이 완전히 묶이는 겁니다. 급전이 필요해도 건물 일부분만 팔 수가 없습니다. 레버리지가 양날의 검이 됩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10억대 대출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이 1,000만 원이 증가하고요. 엘리베이터 없는 구축 다가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가구 주택 상당수가 2000년에서 2010년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이죠. 이 시기 건물들의 공통점이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15년 이상 된 다가구들은 가격은 저렴하죠.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4, 5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임대시장의 주력 수요층인 20, 30대에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깊이 1순위가 됩니다. 나중에 설치하면 되지. 비용이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돈이 있어도 구조상 설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건물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재매매 시 감가가 크게 나타나고 재매매가 또한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감가가 크게 나타납니다. 건물은 매일 낡아갑니다. 감가상각과 수선비 장난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 건물의 법정 내용 연수는 40년이죠. 매년 건물 가치의 2.5%씩 감가가 됩니다. 토지 10억, 건물 10억짜리 다가구라면 연간 감가만 2,500만 원이 됩니다. 15년 된 다가구를 취득해서 10년 운영을 하고 재매매한다면 건물 가격은 제로가 됩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옵니다. 역지사지로 엘리베이터 없는 20년 된 다가구 주택,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대출이 독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다가구 주택은 매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금융을 활용하게 됩니다. 금리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10억 대출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이 3천만 원 늘어납니다. 15억 대출이면 4,500만 원이 추가로 발생되죠.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DSR 규제로 인해 기존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건물 가치가 하락을 하면 은행에서는 담보를 재평가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다가구 주택의 불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다가구 주택의 7, 80%가 불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데요. 저는 중개사로 오랜 기간 다가구 주택을 중개해 왔습니다. 그중 제가 본 건물의 7, 80%가 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의 5층 근린 시설을 주인 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이죠. 5층을 근린 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주인 세대 아니면 임대 주거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 시설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주거용, 이게 불법 용도 변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연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원상복구 명령입니다. 취사시설을 포함한 내부 인테리어 전부를 철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출 보험 문제인데요. 근린시설층은 상업용 담보로 취급되어 대출 조건이 불리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매도 시 알고도 매수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매수 전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을 직접 대조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불법 다가구 주택 사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현장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고 매수자도 알면서 취득을 합니다.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오래된 관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 올해
동안 다가구 주택을 중개하고 있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가구의 주인 세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주인 세대는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주인 세대는 공실 위험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권리를 용도 변경한 주인 세대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오래되고 엘리베이터 없는 다가구 주택을 취득한 경우 향후 재매매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규모가 큰 다가구 주택은 감가상각이 상대적으로 커서 현재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20억 다가구를 자기 자본 10억으로 취득해서 매달 600만 원 순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10년 후 재매매 시 15억에 재매매했다면 10년 동안 10억 투자로 2억 2천 벌게 되는 것이죠. 규모가 크면 상대적으로 감가가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투자자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직접 주인 세대에 입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본인들은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 세대 없는 규모가 작은 건물로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가구 주택의 정의부터 장점, 단점, 불법 용도 변경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정말 좋은 투자처입니다. 단 공부를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다음 6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자금 여력이 필요합니다. 공실 6개월과 수선비 대비 예비금이 있는가? 건물 상태 확인입니다. 전문가 실사와 하자 확인은 반드시 하십시오. 엘리베이터 유무 확인과 설치 가능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십시오. 용도 적합성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을 대조 확인하십시오. 금리 2% 인상 시에도 버틸 수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마지막으로 출고 전략을 함께 세우십시오. 팔 수 없는 상황에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다가구 주택 임대 사업은 분명 매력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들어가야 하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담TV 이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